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3도를 기록하며 때늦은 한파가 절정을 보였습니다.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한파도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밤사이 코로나19 환자가 1명 추가 확인돼 국내 확진 환자가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환자는 앞서 확진을 받은 29번, 30번 환자처럼 해외 여행력이 없는 61살 한국인 여성이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한국인 14명 중 일부를 국내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한국인 탑승자 중 확진자는 없지만 이들은 중국 우한에서 내려온 교민들과 마찬가지로 14일간 격리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횡성 안흥면 기온이 영하 18.3도까지 떨어지는 등 때늦은 한파가 절정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관령 영하 13.9도, 천안 영하 13.2도, 서울 영하 8.3도, 대전 영하 7.2도, 대구 영하 5.4도 등으로 평년보다 1도에서 8도나 낮아 추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 상층에서 영하 30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6도, 대구 7도 등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한파도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네, 지난주만 해도 봄 날씨를 보인 제주에는 이번에 한파와 폭설이 찾아왔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 올겨울 들어 첫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한라산에는 대설경보 속에 5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봄꽃이 하나둘 피어나 곧 봄이 올 것만 같던 제주에 폭설과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초록빛을 자랑하던 녹차밭도 몰아친 눈보라에 하얗게 변해갑니다. 마을 안 도로와 집에는 내린 눈이 제법 쌓였습니다. 올겨울 처음으로 마음껏 눈을 본 꼬마 아이는 마음이 즐겁습니다. 좋았어요. 눈사람 만드니까 재미있었어요. 눈이 잘 내리지 않는 제주 시내에는 쌀아구박이 내릴 정도로 대기가 불안해 눈보라가 몰아쳤다가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시민들은 봄날 같았던 날씨가 갑자기 추운 겨울로 돌아가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제주 따뜻하다가 오늘만 갑자기 추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라산에는 대설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50cm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중산간 지역에도 3에서 6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도 올겨울 들어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요 산간도로는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에는 다른 지역 기상 악화로 항공기 수십여 편이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빙하기 때 남극 바다의 얼음이 이산화탄소를 가두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데 영향을 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미 하와이대 공동연구팀은 78만 4천 년 동안 8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며 일어났던 기후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렇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빙하기 바다가 간빙기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 남극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추정해왔습니다. 연구팀은 시뮬레이션 결과 남극해 깊은 곳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바다 위로 올라오면 대기로 방출되는데 이를 표면에 있던 해빙이 막으면서 이산화탄소를 가두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빙하기의 촉발 원인을 찾으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번 결과가 빙하기의 진행 과정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초과학연구원 권은영 연구위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80만 년 동안의 기후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때 바다의 해빙과 그다음에 해양 순환이 이제 어떻게 변화했을까를 기후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모의를 했더니 과거 빙하기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빙 면적이 더 넓었고 성층이 더 강했기 때문에 바다 심층이 더 많은 탄소를 이렇게 그때 저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대기는 이렇게 탄소의 양이 이렇게 더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것을 밝혔거든요. 선행 연구에서는 그 과거 빙하기 절정기 때 그때 한 시점만의 변동을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교해서 연구했던 반면에 우리는 과거 약 80만 년 동안의 시간에 따른 그 변동을 또 같이 살펴본 거죠. 동아시아 상공의 미세먼지를 관측하는 세계 첫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 2비호가 내일 발사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천리안 2비호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7시 18분쯤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된다고 밝혔습니다. 천리안 2비호는 한반도 상공 36,000km의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 유발 물질을 관측하는 환경위성으로 궤도에 안착한 뒤 10월부터는 해양 환경 정보를, 내년부터는 대기 환경 정보를 관측해 한반도에 보내게 됩니다. 천리안 2비호의 관측 범위에는 일본부터 인도네시아 북부, 몽골 남부까지 모두 13개 국가가 포함됩니다. 밤사이 코로나19 환자가 1명 추가 확인돼 국내 확진 환자가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1번째 환자는 61살 한국인 여성으로 대구 수성구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대구 의료원에 격리 입원했습니다. 앞서 확진을 받은 29번, 30번 환자처럼 31번 확진자도 해외 여행력이 없는 국내 거주자로 확인돼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속 대응팀을 보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추가로 2명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12번과 14번 확진자가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하고 퇴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12번 환자는 중국인 48세 남성이고 14번 환자는 중국인 40세 여성으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이달 1일과 2일 각각 확진을 받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했던 환자들입니다. 이로써 퇴원한 확진 환자는 모두 12명이 됐습니다. 네, 29번 환자와 배우자인 30번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도 없습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감염됐는지 아직 특정되지 않아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부의 일부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29번과 30번 환자 부부는 최근 중국을 포함한 해외 여행 이력이 없습니다. 6번 확진자가 21번을 전염시킨 명륜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에 살지만 해당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확진자들과 접촉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돼 감염 경로가 불투명합니다. 발병하시기 전에 한 2주 정도의 동선을 추가적으로 또 확인을 해서 그 만나셨던 분들이나 방문하셨던 장소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셨거나 유증상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계속.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병원 내 감염 가능성도 큰 상태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29번 환자 발병일은 마른 기침과 가래가 시작된 지난 5일로 이날부터 고대 안암 음압병동에 격리되기 전까지 동네 병원과 약국을 여러 차례 다녀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강북 서울외과의원은 6차례나 방문했습니다. 2016년 외과적 처치를 받은 이후 치료 목적으로 다녔던 곳이라 의심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코로나19인지 모른 채 계속 방문했던 겁니다. 의료진도 폐렴을 의심할 증상이 아니었고 해외 여행력도 없어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 76명을 비롯해 동네 병원과 약국 등 4곳에서도 37명의 접촉자가 나왔습니다. 아내인 30번 환자는 발병일이 지난 6일 전후로 추정되는데 남편과 동선이 일부 겹칩니다. 지난 8일에는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진료받은 것이 확인돼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29번 환자가 복지관을 통해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발병하기 전인 지난 1일부터 해당 시설이 휴관해 전파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30번 환자가 확진 전 자가 격리 상태에서 한 일간지 기자와 접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15번 환자도 격리 중 가족과 접촉해 감염시킨 사례가 있어서 정부의 자가격리자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호진 기자입니다. 16일 새벽 확진된 29번 환자의 아내인 30번 환자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자가 격리됐습니다. 이어 오후 7시 양성으로 확진돼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자가 입원하기 전 자택을 소독할 때 한 언론사 기자와 만났다는 점입니다. 오후 4시 한 20분경에 배우자께서 자택 소독하는 중간에 밖에 잠깐 나가 계시는 동안에 기자 면담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0분 정도 면담한 걸로. 해당 기자는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30번 환자가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수칙을 어긴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성으로 판정되기 전 소독 중에 잠시 만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국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자가격리 생활 수칙에 따르면 격리자는 외출이 금지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 동거인, 가족과의 접촉도 엄격히 금지된 상황에서 외부인과 대화까지 한 것입니다. 앞서 15번 환자도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함께 식사한 처제를 감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자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 당국의 방역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29번과 30번 부부 환자, 그리고 오늘 발표된 31번 환자까지 이 환자들을 계기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고 오늘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처럼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 추가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에 맞춰졌던 정부 방역 대책의 초점이 앞으로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진단검사를 확대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의사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하도록 했고 요양병원 종사자 전수조사 등 취약시설 관리 강화에 착수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전국의 1,470여 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모든 종사자의 중국을 포함한 여행 이력과 업무 배제 여부, 폐렴 환자 입원 여부와 조치 내용, 면회객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하고 또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처럼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에 추가해 감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3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병 감시 체계에서 2월 18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와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확대 등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시도별로 병상과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 1:1 점검도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29번, 30번 환자가 나오긴 했지만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아직 집단 행사를 열어도 된다는 지침 자체를 변경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일본은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탑승자를 포함하면 코로나19 환자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향후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일본에서 이제 막 가속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5일 10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된 이후 요코하마항 정박 크루즈선의 선내 감염자는 줄곧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99명이 확인돼 1일 기준 최대치를 기록하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최대 감염자 발생국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선내 감염자 급증과 관련해 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서둘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감염자 급증의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사실상 자인했습니다. 感染経路を特定できない可能性のある患者が増加する局面を想定をした対策をこれからですね。 객실 격리 지연 등 초기 방역 실패에 따른 국제사회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한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서 부랴부랴 전문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와카야마와 아이치현 등지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12건이나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감염 경로를 완전히 추적할 수 없게 되는 이른바 유행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지역 감염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We are just about entering the accelerating phase. Now, the response to this virus should be modified, adjusted according to the stage. 결국 전문가 회의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앞으로 더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가 일본 내 감염 확산의 가속 단계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24시간 전화 상담 체제를 구축하고 국립감염증연구소에서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2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한 우리 국민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 등 5명이 국내로 이송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한 우리 국민을 이송할 대통령 전용기는 오늘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발해 내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통령 전용기 투입은 지난 2월 3일부터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한 겁니다. 국내로 이송되는 사람들은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14일 동안 국립인천공항 검역소 내에 마련된 임시 생활시설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2달 넘게 이어진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어제 하루 동안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886명 늘었으며 사망자는 98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72,436명이며 사망자는 1,868명입니다. 중국 전역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3일 5,090명을 기록한 이래 16일까지 사흘째 2,000명 선을 유지하다 어제 1,000명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피해가 가장 심각한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아직 각각 1,000명대와 90명대를 기록해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는 1,807명, 신규 사망자가 93명에 달해 이 지역의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59,989명과 1,789명으로 늘었습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엔 특히 더 고통스럽습니다. 수족냉증은 그 자체로 질병이라기보단 원인 집안에 따라오는 증상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그런 원인 질환들을 알아보고 수족냉증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